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3%에서 3.5%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 위기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석 달째 빅스텝 기조를 유지한 겁니다. ECB는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3%와 3.75%로 0.5%포인트씩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중기 물가 상승을 목표치 2%로 복귀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불안보다는 인플레 잡기를 선택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덧붙여 유로존의 은행 부문은 튼튼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해 회복력이 있다면서 ECB는 필요시 어떤 경우에도 통화정책의 순조로운 파급이 가능하도록 유로존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상폭은 당초 0.25%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대부분 금융기관이 예측했는데요. ECB는 지난해 9월과 10월 주요 정책금리를 통상적 규모인 0.25%포인트의 3배인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후 지난 12월부터 0.5% 인상의 빅스텝을 3회 연속 이어간 겁니다. 한편 ECB는 이날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오는 2025년까지 중기 물가 목표치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과 2025년까지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각각 0.5%, 1.9%, 1.8%의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이번 ECB의 빅스텝이 초유의 관심을 모은 것은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충격이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로 전달되며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크레딧 스위스의 불안도 스위스 정부가 떠안는 모양새입니다. SBB가 캘리포니아의 중소규모 은행이라면 크레딧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중 하나로 시장에 인식돼 있습니다. 만약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한다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상의 금융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데요. 167년 역사의 크레딧 스위스는 자산 규모 약 5천억 달러, 전 세계 직원 수 5만 명에 이르는 세계 9대 IB 중 하나로 꼽힙니다. G20 산하금융안정위원회가 선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의 중요한 은행 30곳에도 포함됩니다. 이런 까닭에 어제 15일 스위스 추리히 증시에서 크레딧 스위스 주가는 장중 전장 대비 30.8%까지 빠졌다가 스위스 당국의 유동성 지원 방침 발표 이후 24.24%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전날 연례 보고서를 통해 작년 회계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으며 고객 자금 유출이 아직 계속되는 상태라고 발표해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는데요.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곧바로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한편 은행 측은 이날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최대 500억 스위스 프랑 약 54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스위스 당국은 크레딧 스위스와 은행 안정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스위스 사업부문을 분사하거나 기업을 스위스의 경쟁 IB UBS 그룹에 매각하는 방안, 스위스 정부의 크레딧 스위스 지분 매입 등의 옵션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크레딧 스위스 위기로 단 하루 만에 유럽 은행주 시가총액은 약 750억 달러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위기가 진화될지 확산될지는 아직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근의 흑해 영공에서 발생한 미군 무인기 리퍼와 러시아 전투기의 충돌 추락 사건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말싸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러시아 최고위층이 이번 위협 비행을 승인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크림반도 서쪽 흑해 상공에서는 14일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미 공군 MQ-9 무인기에 수호의 27 두 대가 접근해 30-40분에 걸쳐 위협 비행을 했고 결국 MQ-9 무인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이 국제공역에서 러시아 조종사들이 보여온 공격적이고 위험하며 안전하지 못한 행동 패턴 중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윌리 합참의장도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의도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군 무인기가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인근에서
러시아 국경 방향으로 비행하고 있었다면서 탑재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무인기와 직접 접촉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흑해 연안에 설정한 비행 제한 구역을 미국이 완전히 무시했다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고 떠넘겼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동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동영상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가 리퍼에 접근해 항공유를 뿌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도 러시아 군용기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소속 항공기를 가로막는 사건이 연 평균 400건씩 벌어졌지만 냉전 후 물리적 충돌로 미군기가 추락한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이 책임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러시아는 추락 현장에서 함대를 급파해 잔해 인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추락 지점은 크림반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공해상으로 우크라이나 즈미이니 섬 인근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대표적 무인 폭격기의 잔해를 러시아 측이 수거하면 기체에 대한 상당한 기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군사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만약 러시아군이 잔해를 인양하더라도 러시아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이미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피하고 싶은 주제 중 하나가 개고기일 겁니다.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K-팝, K-드라마가 세계를 석권해도 떨쳐낼 수 없는 꼬리표가 바로 개고기 식용인데요. 이제 한국, 중국, 베트남과 더불어 멕시코도 개고기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 매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약 300마일 떨어진 산 루이스 포토시주 한 동물병원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들이 발견됐는데요. 이곳에서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가 유통돼 길거리 타코에 개와 고양이 고기가 가공돼 섞여 판매됐다고 합니다. 해당 동물병원 인근에서 이상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한 산 루이스 포토시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사체들을 확인했고요. 일부는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의사와 주변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보건당국은 죽은 개와 고양이를 타코 가판대 등에 팔아넘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 루이스 포토시 보건장관은 우리 주에서 개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중국 같은 국가와는 달리 우리 문화에서는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식품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2명의 남성이 타코 식당에 개고기를 팔려고 시도했다가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멕시코에선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16일 K나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